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고야 프리미엄 차트 리뉴얼 되고 저도 공부 좀 하느라 중강의를 오랜만에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좋은 강의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준비했고요. 추리고 추려가지고 좀 짧고 임팩트 있는 강의 여러 번 듣기 좋은 강의 준비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가겠습니다. 강의는 끝나고 아카데미 방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예, 도움이 되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번. 주요 경제 일정, 코인 호재 일정 체크. 이거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경제 일정 어렵죠? 근데 저희가 볼 거는 이 다섯 가지예요. CPI, PCE, PPI, 실업수당 청구 건수, FOMC 위원 연설 이 다섯 개만 챙기시면 돼요. 이 다섯 개를 챙기셔야 돼요. 왜냐면 이 다섯 가지 지표 발표로 인해서 비트가 요동을 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경제 일정 체크를 하시면서 이 지표가 예정이 돼 있으면은 그때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뭐 경제 일정은 어디서 보느냐 하는데 제 블로그에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에 올려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제가 중요한 거는 별표에다가 빨간색까지 또 친히 쳐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블로그는 제 유튜브 링크에다가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통해서 오시고 즐겨찾기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번 주 경제 일정입니다. 오늘 10시 반에 미국 GDP. 이걸로도 약간 비트가 좀 움직일 것 같고요. 메인 이벤트는 내일입니다, 내일.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소비지출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이걸로 아마 비트가 많이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 지표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하느냐, 인하를 하느냐, 동결을 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비트가 오를 것이고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비트가 엄청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를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파월 연설이 있죠. 이때 무슨 말을 또 할지 몰라요. 뭐 비트코인 안 좋아요. 막 이렇게 하면 비트가 엄청 떨어져요. 실시간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떨어지는 데 다 이유가 있어요. 항상 10시 반이면 막 요동을 쳤을 거예요. 다 이런 지표 발표 때문입니다. 네. 이번 달 코인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종목을 설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저는 이제 코인 호재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어, 아르고, 업비트에 있죠. 아르고, 액면 병합 호재가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이제 투표를 하는데 이 투표하는 동안 조금 오를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걸 하면은 보통 올라요. 최근에 스트라티스가 이 같은 이슈로 많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업비트의 비트 토렌트, 그다음에 펀디엑스 얘네들이 다 액면 병합 이슈로 해가지고 엄청 많이 올랐어요.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는 10,00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아르고도 주의 깊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 12월 4일 네오 메인넷 있고 카바 메인넷. 카바 같은 경우에는 메인넷을 벌써 15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바는 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오는 최근에 가스, 네오랑 가스랑 커플링이에요. 왜냐면 네오에서 만들어지는 게 가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스가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네오도 같이 올랐었고 그 네오가 이제 12월 4일 날 메인넷을 한다는 거 좀 알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고야 프리미엄 차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프리미엄 차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용자가 트레이딩 시 많은 보조지표를 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판단력 흐릴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차트는 직관적으로 매수 시점인지 매도 시점인지 빠르게 L과 S 표시로 알려주어 사용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 차트입니다. 보조 차트. 보조 차트예요. 이거 항상 이거 절대 차트가 아니에요. 절대 차트가. 이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고야 프리미엄 차트가 절대 차트라고 믿고 하는 사람이랑 보조 차트라고 믿고 하는 사람이랑 완전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항상 보조 차트, 여러 가지 보조 차트가 있지만 이건 약간 좀 프리미엄 차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마인드셋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절대 차트라고 믿고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고야 라인. 이 핑크색 라인을 이제 고야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저항이 될 수가 있고 지지가 될 수 있다. 이게 이게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고야 라인 위에서 요 위에서 발생한 L은 신뢰하고 아래에서 발생한 S 시그널은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이 캔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캔들 고야 라인 위에서 L이 발생을 하면은 신뢰가 더 높고요. 고야 라인 아래에서 캔들이 S가 발생했으면은 더 신뢰가 높다. 이것만 일단은 이해를 하셔도 오늘 다 배우신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 고야 라인 위에서 L 시그널, 고야 라인 아래에서 S 시그널. 이것만 각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캔들 시그널이 있죠. 캔들 시그널은 막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L1, LB. 이 L1, LB가 짝꿍이고요. L2, L3가 짝꿍이에요. 그래서 L1, LB랑 L2, S3. 이제 반대로 S 뭐 이런 있겠지만 이 L1, LB랑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른 게 L1이랑 LB는 변곡점. 물론 L1보다 LB가 더 높겠죠. 신뢰도가. 그래서 이 고점에서 발생한 이 SB는 단기 고점을 알려주는 거고, 이 밑에서 발생한 LB는 단기 저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좀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L1, LB, S1, SP, 눌림목, 변곡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높은 곳에서 나온 SB는 단기 고점이 돼주고 있고, 이 낮은 곳에서 발생한 L1이나 LB는 단기 저점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L2, L3, S2, S3 이거는 롱의 강도예요. 롱의 강도. 물론 L3가 더 신뢰도가 높고 S3가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근데 이제 횡보장일 때는 이제 바보 시그널처럼 잦은 시그널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거래량이 증가하고 강한 추세로 상승 또는 하락할 때에는 큰 수익을 알려줄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고야 라인과 잘 활용하면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야 라인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따 실전 차트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캔들 시그널의 정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시세가 고야 라인 상방 돌파하고 RSI L 시그널과 L2나 L3가 뜬다면 강한 상승 추세. 고야 라인 상방 돌파하면서 L과 L3 돌파하면서 L과 L3, 그다음에 반대로 고야라인 아래로 돌파하면서 S와 S2, 이 고야라인 아래에서 발생한 S가 아까 신뢰도가 높다 했는데 S2까지 발생을 해버리면은 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낙서는 네, 프리미엄 차트 기능 짧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4번 볼브 이거는 눌렀을 때 안 눌렀을 때 해보면 반짝반짝 거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냐,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 상승이냐, 뭐 하락이냐, 그거를 이제 한번 찐반이냐, 찐반이 아니냐, 뭐 찐 하락이냐, 찐 하락이 맞느냐, 이거를 약간 더 표기해주는 프리미엄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눌러봐요, 저는. 이게 찐 S2인지, 찐 S3인지, L2인지, L3인지. 그래서 항상 누르면은 그대로 남아있는 애들이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항상 초보자분들은 누른 상태로 차트를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누른 상태가 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4번 항상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인지 아닌지. 그다음 6번은 초보자분들이 쓰시는 약간 듀인데 그냥 중복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중복. 이게 RSI 밑에
L 시그널인지 S 시그널인지, 그다음에 위에 S2인지 L2인지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누르면은 싹 정리가 되고 하나만 L의 추세, S의 추세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는 1번, 4번, 6번은 꼭 틀어놓고 하세요. 네. 그러면은 훨씬 물론 이 1번, 4번, 6번이 그 조건을 맞는 게 많이 있진 않아요. 근데 확실하다. 그만큼. 그래서 매매를 많이 하지 않아도 나는 확실한 거에만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1번, 4번, 6번 틀고 하시면은 좀 더 수익률을 떠나서 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 네. 중복, 6번 중복입니다. 중복. 그다음에 4번 볼브, 볼륨,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실전 차트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고야 라인 아래에서 S 시그널이 발생을 했고, 고야 라인 저항 맞고, 빅쇼트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만약 이런 차트를 보시면 고야 라인 저항을 받지 않고 뚫어버린다. 그럼 바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항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항상 이렇게 보시고, 이 고야 라인을 보시면은 이 가격대가 나와요. 그래서 36584 이 가격 부근에서 저항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걸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배운 대로 고야라인 아래에서 S 시그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숏의 방향으로 숏의 관점으로 이제 시장을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고야라인 저항 맞고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고 더 추가 하락이 나왔었던 그런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 기능 아까 말씀드렸듯이 4번을 안 눌렀을 때는 이제 S2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배운 대로 고야 라인 아래에서 S 시그널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S2가 발생을 하면서 좀 더 높은 확률로 하락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여기 이제 4번을 눌렀을 때는 여기 S3가 나오죠. 대신 S2가 이제 없어지고 S3로 좀 더 강한 하락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딱 고야란 아래 S, 그다음에 S3까지 해서 더 강한 하락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 전날 밤에 제가 BNB를 들어가기 전날 밤에 비트가 엄청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큰 폭을 막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핫다라고 하죠. 핫다. 핫다를 한다고 막 잡는 사람들은 다 물렸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고야 차트를 쓰기 때문에 언제 진입을 하느냐. 이게 네, 제가 잘못 누른 줄 알고 잠깐. 자, 고혈압 아래에서 발생을 했고, 해서 추가 하락이 나왔죠. S2, SB까지 발생을 하면서. 근데 여기서 LB가 나왔지만, 왜 여기선 신뢰를 하지 않았느냐면, 여기 빨간색, 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LB를 신뢰를 하지 않았다. 근데 이때 장이 너무 어려웠어요. LB 뜨고 바로 SB 뜨고, 이런 약간 요동치는 장에서는 초보자들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시그널을 가장 신뢰를 해야 되는데, S와 S2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빅쇼트가 나왔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 진입을 한 이유가 이 초록색 꽉 찬, RSI 구간이 꽉 찬, 매도 구간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다 팔 때, 여기는 초록색이 더 꽉 차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 때는 빨간색으로 꽉 차고요. 그래서 매도 구간에서 LB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바닥이다. 라고 보고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배웠을 때는 고야 라인 아래에서 S가 뜨면은 신뢰도가 높다고 했는데 위에서 떴기 때문에 위에서 떴기 때문에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SB까지 발생을 했어요. SB는 아까 저희가 배웠듯 변곡, 눌림목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두 조합으로 인해서 큰 하락이 일어났다. 고야 라인을 지지하지 못하고 더 큰 하락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SB는 약간 좀 가파르게 오르는 애들에서 이 꼭대기에서 나오는 SB가 찐 SB더라. 이런 막
SBLB, SBLB 이런 횡보하는 SB보다는 이런 꼭지점에서 나오는 SB가 확률이 더 높더라. 물론 S까지 같이 있으면은 더 높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 캔들이랑 고야 라인이 항상 붙는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멀면 멀수록 언젠간 붙을 것이다. 그리고 아래 캔들이 아래에 있어도 멀면 멀수록 언젠가 붙을 것이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이 바로 떴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왜냐면 여기서 바로 들어갔으면은요 살짝 물려요. 또 들어갔는데 여기서 좀 오르잖아요. 그럼 무서워서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 긴 음봉에서 중간 정도, 여기서 1차, 그다음에 여기서 2차만 들어가도, 물론 1차만 걸리고 빠졌지만, 결과론적으로는 1차만 걸리고 빠졌지만,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가 가장 이상적인 타점입니다. 그래서 이 긴 음봉을 기준으로 항상 중간을 지지와 저항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을 보고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3시 26분에 숏 포지션이 나왔어요. 근데 빠진 거는 밤 10시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왜 안 빠지지 하다가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좀 빠져가지고 다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야라인 위에서 S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낮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렇게 고야라인 지지 못하고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런 실전 차트들이 아직 저한테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달 정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강의 때는 좀 더 확실한 패턴을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실전 차트는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이제 이해가 안 가시면 좀 여러 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런 강의를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매도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골프를 치는데 골프 영상 유튜브로만 보면 골프 실력이 늘어요? 연습장 가서 하나라도 더 쳐야 그게 연습이 되고 내 경험이 되는 건데 항상 강의만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안 해보시더라고요. 잘. 강의만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를 그렇게 하시지. 네. 일단 많이 해보세요. 연습 매매 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소액으로 하셔도 되니까 내 데이터를 많이 쌓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야 프리미엄 차트가 나오면서 이제 원보 차트는 약간 좀 찬밥 신세가 됐죠. 찬밥 신세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이게 이제 3순위예요, 3순위. 저는 1순위 이제 캔들 시그널, 그다음에 RSI 시그널이고 이제 3순위가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뭐 L 포지션을 들어가려고 하거나 S 포지션을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것까지 동일하다. 그러면은 좀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시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과 매도 구간인지, 과 매수 구간인지, 그것도 이제 파악하기가 좀 쉽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빨간색 선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선이 곧 내려갈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펀딩비와 거래량. 일단은 고야 차트는 강의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물 거래할 때 약간 주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요새 장이 좀 좋으니까 이런 마이너스 2.5 펀딩비가 많이 안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이 한창 안 좋을 때는 조금이라도 오르면은 사람들이 다 숏을 치는 시장의 심리, 대중들의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펀딩비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런 펀딩비가 발생을 하면 절대 숏을 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 돈이 다 까여요. 250불이 까입니다. 8시간마다. 그리고 또 4시간마다. 펀딩비가 이제 8시간씩 돌아가겠는데 이런 이런 애들은 4시간씩 도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이런 펀딩비
바이낸스 보시면은 이런 펀딩비가 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0.75, 마이너스 1 이런 애들은 절대 숏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롱을 잡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펀딩비 이 숫자가 마이너스면은 절대 숏을 잡으면 안 된다. 왜냐면 내 돈이 8시간마다 이렇게 까이니까 불리하죠. 이렇게 마이너스 펀딩비면은 더 올라요. 근데 숏을 잡으면은 내 돈도 까지지 물리지. 그래서 항상 불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펀딩비가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숏을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자, 펀딩비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75 이런 종목들은 아예 잡지 말고 잡더라도 정산 시간이 좀 많이 남은 상태에서 잡는 게 유리합니다. 거래량. 요새 좀 불장이라서 거래량이 많은 애들은 뭐 2.2B 이렇게 나오는데 어? 바이낸스 기준으로 1M은 13억, 10M은 130억, 100M은 1,300억, 1B는 1조 3천억 원, 그다음에 10B는 13조 거래량. 뭐 사고팔고 총 거래량을 말해 주는 건데 이 거래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변동성이 크고요. 거래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변동성이 작습니다. 근데 뭐 거래량이 작은 코인이 안 좋은 코인이냐? 그건 아니에요. 세력들이 천천히 야금야금 매집을 할 때 이런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횡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이렇게 잘 째려 보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단타 위주다. 그러면 최소한 이 100M 이상에서는 거래를 하셔야 변동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래량 참고하시면서 내가 탄 코인은 움직이지도 않아. 이건 바로 1M이나 10M짜리 코인을 탔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좀 걸려요. 시간이. 변동성이 있으려면.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세력들이 매집을 많이 했고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거래량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보실 때.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선물 거래는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이걸 안 한다는 건 내가 운전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률 100%짜리 트레이너는 없습니다.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손절하면서 본절하면서 줄 때 먹으면서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트레이너들이 돈 버는 트레이너들입니다. 자, 본절 로스, 스탑 로스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 포지션에서 가운데 버튼 누르시고 라스트 프라이스를 선택을 하십니다. 이 마크가 이제 시장 평균가고 라스트는 마지막 체결가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트를 뭐 38K에 익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라스트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38K를 입력을 하셔야지 마크로 하시면은 내가 38K 걸어놨는데 왜 안 팔렸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트 프라이스로 해야 내가 설정한 금액에서 팔리고 사지고 한다. 마크는 이게 평균가이기 때문에 이 평균 가격이 전부 다 거래소 평균 가격이 올라와야 그 가격이 올라와야 팔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조금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고 싶으면은 이 라스트 프라이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스트 프라이스 하시고요. 타입은 리밋 해가지고 이 퍼센테이지 라스트 프라이스 하고 리밋으로 해야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익절가 지정, 손절가, 번절가 지정. 항상 라스트로 설정을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들이에요. 이거는 퍼센테이지를 나는 절반만 팔고 싶어. 나는 75%만 팔고 싶어. 이렇게 설정을 할 때 쓰는 메뉴고요. 이 두 번째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한 번에 다 팔고 한 방에 다 정리하는 기능. 그래서 여기는 테이크 프로핏, 입절가 지정, 스탑 로스, 손절가 꼭 본절가 지정. 그래서 항상 라스트로 설정을 하셔야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릴 수 있다. 하면서 오늘 강의 아주 짧고 네, 마음에 드네요. 항상 40분씩 했는데 오늘은 24분 컷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를 더 하고 있고 패턴 공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아마 더 확실한 패턴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하는 공간이 있어요. 제 블로그도 있고 이제 제 톡방도 있고 오셔가지고 같이 상의하시면서 좋은 정보 나누면서 같이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